네, 안녕하세요. 네, 최병준 대표입니다. 중소기업의 그 특허라던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나 이제 기술 지원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그 초대 손님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그 다양한 지원 사업의 평가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블루핀 특허의 대표 변리사인 이준현 변리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저는 블루핀 특허 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변리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준현 변리사님,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보고 계신 분이신데, 네, 정말 뛰어나신 변리사님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 내용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 기술 지원 사업, 변리사님은 이제 팁스나 디딤돌 지원 사업 이런 그 심사 역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관련 성공 사례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거 위주로 좀 여쭤볼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변리사님, 키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이게 사실 특허권이라고 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엄청나게 고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쉽게 접근할 수도 없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 나라 특성상 이제 특허를 이용해서 저희가 좀 기업의 밸류를 높인다거나 자금 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요새 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정책 자금이라고 쉽게만 말씀하시죠. 정책 자금으로서 추가 자본금을 좀 대출받거나 지원받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특허권이 이제 어떤 기술력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담보로 하는 느낌으로써 좀 더 자금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거나, 이제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정책 자금을 받을 때도 특허나 이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할까요? 우선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직접 특허를 담보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대출에 있어서도 사실 특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 특허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특허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 특허권이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컨설팅, 특히 자금 조달 쪽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은행 쪽에서 특허 담보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허를 자산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매출이랑 상관관계가 높으면은 은행들에서 그걸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매출이 좀 작은데 기술력이 뛰어나면은 이제 그 특허가 자산이 돼가지고 은행에서 좀 담보력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IP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고 대출이라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어디서 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걸 담보로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돈을 수여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도 하나의 무형 재산으로서 이거에 대한 가치권을 보증이나 또는 담보를 통해서, 실제로 특허 담보 대출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특허 보증 대출도 따로 있고요. 사실 이런 걸 아시는 변리사분들이 많으신가요? 사실 저희 변리사 분들이 좀 업무가 분야가 다양하게 있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포멀한 업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포인트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업무만 하시는 변리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변리사님들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많이 갈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특히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고 금리도 사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놀고 있어가지고 사실 중소기업이 좀 자금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좀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진공의 자금도 사실 특허가 가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죠? 굉장히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진국뿐만 아니라 기보나 신보, 또 많이들 이용하시는 그런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실 그런 지식재산권 쪽의 요소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특허의 가치를 좀 평가를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맞습니다. 일이겠죠? 실제로 IP 보증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 특허나 저희가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건
아니고 B 이상의 그런 양질의 특허만 보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때문에 사실 뭐 대표님들께서는 이게 뭐 B등급이 될지 C등급이 될지 A등급이 될지 모르시잖아요.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전문가 분들과 좀 상담하시면은 저희 기업에 맞게 좀 정책 자금에 좀 유용할 수 있도록 그런 특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블루핀에서 해주신다는 아, 건가요? 당연하죠.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왕 특허를 만들 거면은 어쨌건 이렇게 좀 자금 조달에 유리한 특허를 변리사와 상담을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특허도 이제 저희 사업과 매칭이 좀 될 필요성이 있고 정합성이라는 게 있는데 특허 내용이랑 저희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 매칭률이 더 높을수록 더 좋은 특허라고 대출 쪽에 있어서는 그런 특허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전문가님과 힘드시다면 저희 뭐 특허 사무소와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직접 아니었나요? 하셔도 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 유치 같은 것도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쉽게 말하면 펀드라고 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청에서 하는 그런 특허 펀드라는 것도 있고,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특허권에 대한 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펀드도 실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이라든가 뭐 투자를 들어갈 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물론 뭐 특허권의 전부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은 사실 뭐 어떤 기업에 있어 경쟁력을 따질 때 그분들이 가진 지식재산권적인 권리, 기술적인 권리라든가 IP적인 권리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큰 투자를 할 때의 관점으로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이렇게 기술 특허를 이용해서 투자 유치가 진행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기술 특허만을 보고 사실 투자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뭐 하나의 일시시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상장을 할 때도 기술력만을 보는 그런 상장 제도가 있고 또 애초에 좀 딥테크 팁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기술력을 위주로 해서 좀 보는 그런 투자 형태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실제로 볼 때는 특허권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기반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고 할 때 물론 뭐 실제로 그게 얼마나 잘 뭐 실행되고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권리 보호가 어떻게 되고 있냐, 권리 형성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평가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번외로 좀 궁금한 것도 하나 있는데 주목하십시오. 특허를 자기 비용을 안 들이고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허가 한 건당 비용이 절대 저렴하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국가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는 방법도 있다는데 맞나요? 사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특허권을 만드는 게 절대 싼 금액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께서 금액적인 거에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나라는 이제 특허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을 많이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좀 그런 특허권에 대한 좀 밀어주는 게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RIPC를 통해서 이제 특허권을 지원해주는 사업, 특허에 관한 IP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각 지역이나 부처별마다 특허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RIPC라 그런 지자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IP 용역 사업을 해서 뭐 2천만 원짜리 IP 나래라는 지원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걸 하시면은 특허권도 나오시고 IP 컨설팅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IP 컨설팅이라는 게 저희 기업에 필요한 특허권이 어떤 건지 컨설팅 보고서 형태로 말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시장 현재 어떤 특허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특허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도 존재하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한국 특허 전략개발원이라는 곳에서 IP 용역 컨설팅을 좀 지원해주거나 다양한 곳에서 IP 지원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비단 이렇게 특허만 지원해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지원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뭐 R&D 지원 사업이 뭐 R&D 디딤돌 그런 지원 사업도 다 특허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대표님들께서는 좀 그런 것도 많이 알아보시고 좀 영리하게 본인들만의 기술력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이게 얼마나 지원이 나오나요? 어, 전액 다 해주는 건가요? 맞아.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액 지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라는 게 있으신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만 원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가치를 지원받는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2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것도 지원 사업마다 또 다른 퍼센티지도 하고, 또 현물 부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부담 중에서 현금 부담이 있고, 현물 부담이 있는데, 현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으로 부담하는 건데, 현물 부담이 들어가면은 인건비, 즉 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내 현금이 들어간 거는 큰 비율이 아니라고 대부분 지원 사업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특허 두세 개 하면은 사실 1,000만 원 우습게 나가잖아요. 아, 그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지원을 받으면 그래도 몇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그죠. 사실 대부분의 잘 알아보시는 사업자님,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플랜 생돈 나가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영리하게 잘 활용하면은 많은 부분에서 좀 금액적으로 많이 아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아낀 특허를 지원받아서 뭐 정책 자금이나 지원금을 이제 받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많은 법이겠네요. 도움이 되죠, 사실. 절대 그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오늘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오신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 이준현 변리사한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연락을 해보시면은 그 정말 자세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릴 겁니다. 그 블루핀의 이준현 대표 변리사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는데 그 팁스라던가 디딤돌 지원 사업 같은 거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또 심사역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하셨었죠.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유리한지 그리고 그 뭐 블루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저는 보통 R&D 지원 사업보다는 창업 지원 사업 쪽을 이제 평가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팁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투자 기관으로부터 한 정도를 투자를 미리 받으셔야 돼요. 1억 정도의 투자 받으신 후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티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추천을 쉽게 말하면 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발표를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은 나라 지원금으로 한 6억 정도를 지원해준다. R&D 개발금으로 한 6억 정도를 지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6억? 네, 그 정도 해준다고 6억을? 생각하시면 돼요. 와. 물론 이게 한창 논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뭐 자금이 깎이네 마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6억이 원래는 베이스였다는 점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팁스가 된 기업은 사실 굉장히 좀 일단 성공적인 출발했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팁스를 지원받은 기업은 아무래도 좀 많은 자본을 갖고 그쵸. 시작하는 거니까. 사실 자금 압박이 심하죠. 스타트업들이나 굉장히 창업기업들은. 많이 네. 심하죠. 일반 제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사실 범주가 없나? 네. 사실 스타트업 분들이랑 한 게 사실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실제로 투자를 받으셔야 되니까 실제로 앞으로 뭐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정말 데스밸리에 넘겨가지고 정말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사실 투자를 많이들 하고 싶어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을 하실 텐데 뭐 제조업분들도 당연히 제조업분들만의 기술력이 있고 그분들만의 사업성이 있으면 당연히 투자 받고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거에 대한 큰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팁스도 여러 가지 나뉘기 때문에. 팁스도 근데 제가 하다 보면은 이게 아는 분들만 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데도 이게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디딤돌 지원 사업은 혹시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R&D 디딤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R&D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 기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하실 때 초기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고 기술 개발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기술 비용 지원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팁스 전에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팁스를 이용하고도 이제 디딤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팁스까지 받아먹고 디딤돌까지. 네, 근데 보통은 이제 팁스 전에 많이들 이용하시고 7년 미만의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20억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20억을 넘으면 안 되는 20억을 넘으시면 안 돼요. 밑으로 매출이 나오셔야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년 미만의 기업 중에서. 그 정도 이 디딤돌이라는 게 사실 초기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1.2억 정도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20억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이제 혁신형 쪽이라고 해서 시장 대응형, 시장 확대형, 수출 지향형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또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디딤돌에 대한 매출 요건을 더 뛰어넘으시는 분들 대신 그만큼 더 지원 금액도 높습니다. 뭐 3억을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좀 더 높은 금액의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가 매출액이 20억 이상이다 싶으면은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겠네요, 이거는. 네. 이런 것도 다 블루핀에서는 컨설팅을 하고 아무래도 해주시나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블루핀 컨설팅 업이 좀 따로 있어요. 그 업종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좀 R&D에 대한 좀 사실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R&D 쪽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기술 베이스 기반으로 작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성능 지표를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기술을 어느 정도 성능으로 만들 거예요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음. 목표를 어떻게 세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기술을 실제로 작성해야겠어요라는 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희 노하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대표님들께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변리사님들 만났을 때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특허라던가 이런 특허 용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컨설팅 영역까지 변리사님들이 많이 활동들을 하시. 아무래도 사실 저희 변리사 분들이 컨설팅과 많이 밀접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환경이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스타트업 분들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 뭐 고충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 고용이 사실 저희는 기술 내용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기술 내용을 이용해서 대표님들이 이제 이용하시고 하는 뭐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런 쪽을 알아보다 보면 어떤 쪽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시고 이런 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그러네요. 하긴 얼마 전에 모션 캡처 해가지고 뭐 그런 좀 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하여튼 대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예산이 이만큼 나오는데 이거를 타먹는 기업들은 항상 보면은 좀 규모가 있거나 이런 약간 정보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팀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타먹는데 없는 기업들은 계속 이걸 놓쳐서 이게 이 정보랑 지식의 차이가 계속 맞습니다. 벌어지는 게 이 시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지만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가지고 오는 거를 모든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3명 기업도 있고 5명인 기업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각자의 영업과 비즈니스에 바쁘다 보면은 이런 지원 사업을 하나둘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현업에서 뛰는 뭐 저나 변리사님 같은 분들이 중소기업을 좀 잘 지도하고 컨설팅을 해주고 잘 진단해주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분들이 이런 정보를 사실 모르시면은 애초에 지원이 가능한지 유무도 잘 모르시고 저희 입장에서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서 뭐 중복 수혜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간단한 조건들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그분들을 알고 보면은 지원 대상이 충분히 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도 한 번쯤 사실 사업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네. 오래 하시는 건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여러 번 지원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게 평가를 통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 붙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그렇죠. 당연히 없지만 사실 기회라는 게 있고 없고의 차이 크잖아요. 이 기회를 내가 살리냐 살리지 못하냐 그 차이인데 사실 그 기회를 살리는 거는 정말 정보를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는 시기에 이제 같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면은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영상이라든가 저나 이제 유년 변리사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각자 좀 너무 바쁘고 이제 서로의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에는 조금 뭐 변리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기술 지원 사업이나 뭐 기술을 활용한 이제 자금 조달 방법들 그리고 변리사님 시간 없으시면 제가 뭐 혼자라도 찍어서 좀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변리사님은 정말로 좀 전문가십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안 되면은 뭐 주변에 뭐 찾아보시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변리사님이랑 이제 특허를 활용한 자금 조달과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변리사님 그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아무래도 사실 대표님들께서 가장 중요하신 거는 결국에 잘 되시는 거잖아요. 많은 매출을 내시고 사업체를 계속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기업의 그런 자금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을 뭐 높이는 방법이라든가 사실 그런 게 전부 다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뭐 특허권을 내는 관점도 그렇고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사실 별다른 기술력이 없는데 특허를 만들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뭐 별게 없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어렵다는데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특허 같은 것도 웬만한 뭐 기술력이나 회사는 다 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분들만의 기술력이 그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저희가 봤을 때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고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앞으로 더 성장하는 기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될 건데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가지고 채널 해주시고요. 그동안 좀 요청이 많았지만 제가 못해드렸던 게 사실 저도 너무 바쁩니다. 쉬지도 못하고 내일도 회사 나오고 저희가 열심히 정보들 취합해가지고 정리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